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실까요? 사실 이집트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버킷리스트 여행지라고나 할까요? 피라미드도 한번 꼭 보고 싶고 나일강도 좀 보고 싶고 그 광활한 사막에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로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셨어요? 이집트에는 왕이 없대요. 뭔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느낌 자체가 고대의 파라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사가 참 긴데요. 왕이란 존재가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집트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집트에서 왕이 사라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바로 이집트에서 왕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역시나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950여 년대에 어떤 전쟁이 이집트의 왕을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1948년 이집트 왕국은 제1차 중동전쟁을 치렀어요. 당시 이집트의 국왕 파르쿠 1세가 말했죠. 이스라엘은 우리 이집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모두 겁먹지 말고 돌격하라. 이로부터 얼마 뒤 바르크 국왕님, 저 이집트군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겼다고요? 뭐라? 말도 안 돼. 이건 나 왕의 탓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 이집트의 장군들이 무능력한 탓이다. 네, 1948년에 제1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랑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한테 패배를 해요. 이 당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였고요. 이집트의 국민들도 자기네 나라가 저 조그마한 땅을 가진 이스라엘한테 지니까 엄청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루크 1세가 그 패배의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고 간 게 아니고요. 이집트의 장군들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좋은 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잖아요. 이집트의 장군들도 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장교 나세르가 말했죠. 아니, 우리의 국왕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운 우리들에게 그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얘들아, 예, 나세르 장군님. 우리는 오늘 이집트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국왕을 몰아내고 우리 이집트에도 대통령을 세우자. 자, 이렇게 이집트의 장교였던 나세르라는 사람이 1952년 이집트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 혁명은 성공을 하고요. 당시 국왕은 이탈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이집트의 왕이란 존재가 아예 사라진 건데요. 1952년도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후에 이 혁명을 이끌었던 나세르는 이집트의 대통령이 되면서 오늘날 2023년까지도 이집트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나세르라는 사람,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 이분은요, 사실 아랍 세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집트를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지도자가 나세르 대통령이에요. 대표적인 업적이 하나 있죠. 바로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걸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왜 여러분 혹시 그 뉴스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어떤 배가 바닷길을 막아가지고 무역시장에 큰 피해를 끼쳤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지중해랑 홍해 그리고 인도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운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다의 실크로드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고요. 지금도 수많은 배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마다 배들이 일종의 통행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동안 이집트는 이 수에즈 운하로 한 10조 원 이상 벌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땅에 있는데요. 거의 영국과 프랑스의 거였어요. 한 1800년대에 이집트 땅에서 이 수에즈 운하가 프랑스의 돈으로 지어지고
영국이 이 수에즈 주식회사의 주식 45%를 혼자 사버리면서 실질적인 수에즈 운하의 주인은 영국이랑 프랑스였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지만 이집트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 100년 뒤쯤에 나세르가 이집트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웃긴 게요. 이집트는 영국이랑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3대1 전쟁까지 한번 했습니다. 물론 이집트가 전쟁에서 지긴 졌어요.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수에즈 운하만큼은 이집트가 또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좀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소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이집트를 한번 도와줬어요. 자,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집트를 공격하니까 소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장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대적 대량 살상 무기를 영국과 프랑스에 발사하겠다. 네, 근대적 대량 살상 무기, 즉 핵을 쏘겠다는 뜻이었어요. 진짜 이때 핵전쟁 날 뻔했어요. 뭐 다행히도 영국이랑 프랑스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핵전쟁은 일어나진 않았고요.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영국과 프랑스한테 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세르 대통령이 굉장히 또 지지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기도 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한 비운의 남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집트 이야기는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집트의 역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에는 현재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의 것이었던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의 것으로 되찾아왔다. 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 혹은 한 나라의 지도자는 특히 전쟁을 통해서 탄생을 하거나 사라지는구나. 독일도 사실 그랬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지면서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에 왕이 없어졌고요. 러시아에서도 이때 1차 세계대전 중에 왕이 죽었죠. 그래서 전쟁은 참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좀 극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푸틴은 왠지 모르게 이번 전쟁을 계기로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집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항상 딩모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